네, 진짜 우리 법이 그렇게 무식하고 황당무계하게 돼 있을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세금 폭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설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사례에 있어서는 정말 좀 황당하다라는 좀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연합뉴스에서 이 제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OK 제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간단 명료합니다. 자, 전라남도에서 아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26살이고요. 뭐 아직 미혼이고 청년입니다. 자, 공무원으로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소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6살 청년은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면 이제 등기를 위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이 생각했던 이 아파트의 취득세는 1%입니다. 우선 뭐 주택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이 청년은 1세대 1주택자였습니다. 즉 집이 없는 상태에서 한 채를 구입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가장 낮은 1%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마 집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취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놀라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신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4주택자다. 이미 집이 3채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한 채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는커녕 12%의 취득세의 중과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은 무려 취득세를 4천만 원 가까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 제보와 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집이 4채로 간주됐을까요? 바로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좀 특수한 분입니다. 자, 개인사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 어머니는 본인이 23개월 때, 즉 2돌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지난 24년 동안 이 어머니와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혈연관계로 낳아줬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는다. 너무 억울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렇게 황당하고 무식하게 돼 있을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문제를 좀 아시는 세무사분들은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국세 부분에서 이 소득세에 보면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거주자와 이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만약에 뭐 주민등록을 따로 했다 그래도요,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부면서 뭐 다른 세대라고 주장하는 건 얘기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세대를 부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일컫는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동일 세대라고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대가 있다가 이 세대에서 세대를 분리해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자녀의 결혼입니다. 자, 우리말에 살림 난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세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죠. 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를 인정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독립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입니다. 30살이 넘었거나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이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 나오는 이 세대에 관련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일관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냐 달리 하냐에 따라서 동일 세대냐 별도 세대냐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진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 달리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소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심판 예와 법원 판결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판례를 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많은 사례에 있어서 실제로 이 독립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1층과 2, 3층에 부모님 집안과 이 장남집이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 같은 집에 살았지만 저 가족은 저
행정심판에서 분명히 생계를 달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1층과 2층에 뭐 출입문이 분리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식사도 따로 했고 각자의 경제 단위로 맞춰서 달리 생계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부모님 소득이네요. 부모님 소득을 보니까 거의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이자 수입 그리고 자녀에게 용돈 받는 정도였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모님과 장남을 이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세대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사례도 이 세대 분리가 인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집이 한 채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한 채를 팔면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자식과 부모가 독립세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은 실질적으로 이 주민등록 분리가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저 아들이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죠. 내 거처는 분명히 고시원이다. 나는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했다라고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자, 고시원이라는 건 주거 형태를 보면 이게 진짜 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거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아들을 보면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는 같은 세대로 봐야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례를 보면서 좀 비난의 댓글을 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판결문을 보면 이 식사를 같이 한 그런 사실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식사 같이 한다고 해서 이 독립세대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말이 되느냐? 부모님하고 식사도 따로 해야 되느냐? 불효하라는 거냐? 이런 혼란성 댓글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 사실관계를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자, 저 경우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분명히 주민등록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을 만들었는데요. 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죠. 저 집 둘 중에 하나 어떤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집 한 채, 아버지의 집이건 아들의 집이건 한 채 임차인을 들였던 겁니다. 결국 임차인을 들였다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았다는 걸 강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저 부모와 자식은 상당 기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동일 세대로 봤던 이 과세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합법적이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돼서 이 세대 분리, 독립세대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뭐 같은 집에 살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세대로 인정받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부모 세대가 살고요. 2층에는 자녀 세대가 한 집에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양도세 비과세에서 저 집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집 1, 2층에 살았지만 완전히 출입문도 분리되고 실제로 식사도 따로 하고 완전히 생계를 달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그런 내용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다 인정이 돼서 이거는 독립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국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생계를 같이 했냐 달리했느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을 중시해서 처분을 달리한다고 하면 오늘 제가 모두에서 소개해드린 이 전라남도 청년 사례는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모친과는 혈연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두 돌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머니와 헤어졌고 그 외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문제는 이 경우에는 바로 이 국세, 아까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방세에도 세대의 기준이 나옵니다. 아까 소득세법에 나오는 세대의 기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거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어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다 그러면 그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배우자도 뭐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뭐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면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이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도 비록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다 그래도 그거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저 법문을 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집을 취득하려고 할 때 세대 주택수를 따지잖아요. 그때 세대는 부모를 포함한다. 이런 규정이 바로 저기 나오는 겁니다. 자, 30세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봐서 부모님 주택수와 합쳐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는 게 바로 지방세법 28조 3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전라남도 청년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지방세법에도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고 비록 30세가 되지 않았어도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독립세대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전라남도 청년의 경우에는 아마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청년이 이 국세였다라고 하면 뭐 양도세 같은 게 문제였다 그러면 구제될 길이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냐 달리 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굴을 한번 보지 않은 어머니와는 분명히 생계를 달리 했거든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분명히 구제될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지방세법 시행령 한번 보십시오. 저기 생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그런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0세 미만이고 미혼일 경우에는 무조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봐버리게 돼 있고요. 아주 일정한 소득 요건을 넘지 못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비록 그 부모가 이 두 돌이 지난 시점에 집을 떠난 그런 어머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도록 그렇게 기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 1월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거의 80만 부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상입니다. 자, 바로 저 영상은 양도세, 국세에 있어서의 세대 분리를 다룬 문제였는데요. 저 해당 경우에는 이 세대 분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습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을 달리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같이 산 것이 밝혀지면서 이 양도세에서 폭탄을 맞은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데 실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설명드린 이 전라남도 청년의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인 요건은 뭐 갖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30세가 안 됐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보는 게 법 규정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실질은 같은 세대라고 보면 안 되겠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혈연만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보는 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억울하고 좀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분은 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요. 앞으로 이 조세심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이런 법과 시행령을 뭐 무효로 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 청년이 불리한 상황도 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법의 허점이고 법의 미비입니다. 자, 이렇게 미비한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을 정확하게 고쳐서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국회가,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이 취득세 폭탄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